안녕하세요. 이화여대학교의 이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마케팅 매트릭과 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마케팅이 진행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트릭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해석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디지털 광고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물론 그 종류도 늘어나고 있죠. 이 종류를 기본적인 것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마케팅 용어를 과금 방식이라고 하죠. 어떻게 비용을 청구하는지에 따라서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분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디지털 마케팅 매트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광고의 종류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광고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종류들을 한번 열거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검색 광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 키워드를 사서 키워드가 광고의 역할을 하는 그런 광고를 검색 광고, Search Advertising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디스플레이 광고, DA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특정 이미지가 웹사이트에 게재되어서 그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브랜드에 대한 인지를 가지게 되거나 또는 클릭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래는 배너 광고, 롤링 배너 광고, 네트워크 광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배너 광고라고 하면은 특정 배너가 게재되는 걸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롤링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의 크리에이티브가 좀 바뀌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광고가 있는데 네트워크 광고는 특정 웹사이트만 게재되는 것이 아니라 애드네트워크 회사에 의해서 다량의 웹사이트에 우리 배너가, 우리 디스플레이 광고가 뿌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치 미디어 광고가 있는데요. 리치 미디어라고 하면 리치라고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풍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들이 들어간 디스플레이 광고를 리치 미디어 광고라고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네이티브 광고인데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은 콘텐츠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광고 형태, 이것을 네이티브 광고라고 부릅니다. 우선 서치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 이 두 가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 포털, 예컨대 구글이나 네이버 포털에 가시게 되면은 위에 애드라고 적혀 있고 하이퍼링크가 있는 여러 가지 검색 결과들 보시죠? 이런 것이 바로 검색 광고, 서치 애드버타이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인기 있는 키워드를 사야 될 것이고요. 상단에 표시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 광고는 입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입찰을 통해서 비딩, 입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 검색어를 구매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들이 보이죠. 배너들이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볼만한 위치에 우리 배너가 게재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히트맵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어디를 주로 이제 클릭을 하는지, 어디에 주로 주목을 두는지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이티브 광고입니다. 네이티브 광고는 콘텐츠와 유사한데요. 여기에 보시는 예처럼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광고하기 위해서 어떤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가장 힙한 소비 트렌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패션 아이템을 판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때론 네이티브 광고의 그런 제작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특정 콘텐츠보다도 더 재미있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네이티브 광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개념이 이메일 마케팅에서 opt인과 optout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있고 개인정보 관련 법제가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에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자의 동의, 퍼미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옵트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메시지를 수신하는 사람이 개인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는 퍼미션을 줬다는 의미에서 옵트인이라고 하고요.
opt-out이라고 하면 반대로 수신 대상이 데이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거절한 것을 opt-out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메일 마케팅은 opt-out 옵션을 제공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opt-out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향후에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터로서 이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개념이 바로 효율과 효과라는 개념입니다. 효율, efficiency라고 하면은 경제학적인 용어인데요. 최소의 자원을 사용해서 최대의 결과물을 얻는 것이 바로 효율입니다. 효과라고 하면은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지 안 얻어내는지만 체크하는 것이 바로 효과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효과적이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캠페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의 인지를 얻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분명히 인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인 예산이 상당히 높았을 때 효과는 얻었지만은 효율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효과 효율을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디지털 마케팅의 과금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함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디지털 마케팅 과금 방식에 따라서 관련된 마케팅 미디어 매트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CPC입니다. Cost per Click인데요. 클릭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바로 CPC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광고비를 전체 클릭의 수로 나누기만 하면 Cost per Click이 나오게 됩니다.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습니다. 그만큼 클릭을 만들어내는데 비용 효율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부분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그 PPC, Pay per Click입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이야기한 CPC와 동일한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하지만은 CPC인 경우에는 비딩, 입찰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고요. PPC인 경우에는 어떤 금액이 광고주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을 때 PPC라는 개념을 씁니다. PPC라는 개념이 조금 더 고정적이라면 CPC라는 개념은 조금 더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이 바로 CPM, Cost per Million이라는 개념입니다. CPM이란 용어가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1000회 노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광고비를 의미합니다. 왜 1000회일까요? 네, 사실 이 개념은 전통적인 매체들, 예컨대 TV나 라디오 이런 곳에서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온 개념이고요. 한 노출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광고 비용을 계산하는 대신에 곱하기 1000을 해서 1000회, 1000 임프레션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광고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너무 숫자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1000을 곱한 이유도 있겠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통적 매체의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0을 곱한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CPM이란 용어는 상당히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여주고 있는 마케팅 결과 페이지, 리저트 페이지를 갖고 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CPM 용어가 나와 있죠. 이처럼 여러분이 CPM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지 페이스북이나 구글,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과표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CPM도 알고 PPC, CPC 이런 개념 다 배우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아마 관심이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이 바로 CPA, Cost per Action입니다. 또 간단합니다. 사실은 특정 액션이 뭐가 될지 모릅니다. 예컨대 사람들의 추천을 남길 수도 있고요. 코멘트를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 A를 이제 정의하기 다른데요. 어떤 특정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바로 CPA, Cost per A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목표 타겟이 광고주가 원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광고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과금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개념은 바로 CPV라는 개념인데요. Cost per View입니다. 과거에는 많이 안 쓰였지만 최근에는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그 이유가 바로 유튜브와 같은 소셜 비디오 플랫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 광고를 한 번 시청할 때마다
광고비가 소진되는 형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주로 유튜브 같은 이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결과 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CPB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낮으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효율적인 유튜브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이 바로 CPS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바로 Cost per Sale을 의미하는데요. 클릭 후에 구매가 발생했습니다. 광고를 클릭했고 구매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광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보통 매출에서 특정 퍼센트를 떼어가는 형식으로 과금이 되는데요. 많은 이커머스 사이트가 이제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경쟁이 과다되고 있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라는 방식으로도 이런 콘텐츠가 직접 세일즈에 주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PS라는 개념도 최근에 많이 쓰이는데요. 구매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매체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면서 CPI라는 개념도 쓰이고 있는데요. Cost per Install, Installation 이런 것입니다. 특정 앱을 깔을 때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광고비가 과금되는 형식인데요. 최근에 게임 회사들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죠. 이 게임 회사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저의 확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그 게임 앱을 깔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 CPI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CPA와 CPI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CPA가 더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 CPI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액션이 여기서는 인스톨, 그러니까 모바일 매체에 앱을 까는 것이라고 정의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이 용어들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효과와 효율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통 매체를 다루거나 아니면 디지털 미디어를 다루거나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런 개념들만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대화하시는데 또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재미있게 들으셨죠? 이번 시간을 통해 생각해 볼 문제를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또는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나 카카오의 광고 사이트에 방문을 하시고요. 가서 과금 방식에 따른 광고 상품이 어떻게 다른지 또 금액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 아주 큰 플랫폼들이지만은 그들이 제공하는 광고 상품도 조금씩 다르고요. 또 과금 방식도 약간 다릅니다. 한번 그 차이점을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SNS에 방문해서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죠. 이렇게 그 이미지가 나와서 롤링되는 방식 또는 고정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DA 광고와 네이티브 광고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찾아보시고 이 광고 방식이 효과적인지를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